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틈틈이 매수 기회 찾고 계신 분들 참 주변에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종목이죠.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을 어떻게 높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장 마감 기준입니다. 제 옆에 계시는 두 전문가께서 각각 1위 그리고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민경우 대표는 24%대, 장대진 부지점장은 13%대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2위 최승현 대표 순위 변동은 없는데 수익률은 전날 13%대에서 오늘 15%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보겠습니다. 타이거 황윤석 대표의 인피니트 헬스케어. 오늘장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30%가 넘는 수익으로 1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또 민경우 대표의 종목 삼성전자가 2위를 지키고 있고요. ENF 테크놀로지는 0.03% 아주 소폭의 차이로 3위가 됐습니다. 민경우 대표의 두 종목 이번 주 들어 30% 전후에 꾸준한 수익률을 지켜주고 있네요. 또 김우신 대표의 동국제강과 박상희 소장의 대림산업은 순위 변동 없이 각각 4위,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허준 대표 포트인데요. SBS 미디어 홀딩스가 오늘 전량 매도 처리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오 위즈 인터넷 역시 허준 대표 포트에서 이탈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손절가 아래에서 오늘 장을 마감했네요. 이어서 허준 대표 내일장 변동사항 보겠습니다. 네오 위즈 게임즈를 시초가에 전량 매도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박상희 소장의 변동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매도 신호 주셨네요. 내일 시초가에 전량 매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종목 기아차 역시 내일장에서 시초가 매도 예정입니다. 매도 비중은 총 비중 30% 중에서 10%만 매도한다고 제안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박상희 소장의 신규 편입 종목 이어집니다. 호남석유 매수 신호 주셨고요. 매수 예상 가격은 32만 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신규 매수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내일 시초가에 편입 계획이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사항까지 모두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출연하신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익률 굉장히 좋으신데요. 먼저 장대진 부지점장 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포트에 두 종목 들어 있습니다. SK텔레콤, KB금융 이렇게 들어 있고요. 또 포트에서 제외된 종목도 있죠. 수익 실현하면서 코리안리, LG 지난 25일장에서 차익 실현됐는데 먼저 이 이익 실현한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종목을 갖다가 좀 자주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갖다 그렇게 짜고 있는데요.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 그리고 LG화학 그렇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종목들이 좋아지면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수의 어떤 부담 때문에 좀 매도를 해가지고 이익 실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리안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험주들이 상당히 이익성은 좋아지지만은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 고점을 갖다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을 갖다가 매도하고 다른 포트로 갖다가 제가 변경을 해봤습니다. 일단 SK텔레콤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SK텔레콤이 좀 주춤거리고 있지만은 LTE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동통신 시장은 상당히 이제 성장성이 둔화된 그런 시장입니다. 벌써 이제 과점업체들이 나타났죠. SK텔레콤 그리고 LGU+, 그리고 이제 KT 이렇게 세 업체들이 이제 이동통신 시장을 갖다가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LTE라는 그런 이제 4세대 통신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단가가 높아진다고 하죠. 1인당 사용 요금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 정성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SK텔레콤이라든지 통신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성장성 둔화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편입을 해봤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제가 16만 원 정도 해봤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로 해봤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상으로 내일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손절가를 갖다가 그 밑에 잡았었는데 좀 올리겠습니다. 15만 6천 원 정도로 해가지고요. 좀 잡겠는데 일단 뭐 20일 종가가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6천 원이 깨지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손절가만 이렇게 상상하고 그대로 보유하면서 가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20선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최근에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은행주입니다. 은행주들 중에서도 이제 KB금융이 좀 못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순환배 차원에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글로벌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의 은행들이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주들이 한번 이제 그 주가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지수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보다는 이제 지수를 갖다가 많이 이제 이야기 드리고 있고 지수의 방향성이 좀 틀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주식 비중을 줄이는 그런 경향은 이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일 정도에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좀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KB금융은 좀 목표가를 좀 낮춰가지고요. 네. 44,500원 정도. 그래서 전고점 부근인데 그 정도에서 이제 매도 시도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그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좀 높이겠습니다. 41,500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21선이 근처에 있는데 그 정도에서 이제 좀 그 손절선을 잡겠고요. 아무튼 이제 뭐 내일 정도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식 비중을 갖다가 좀 낮춰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내일 좀까지 오르면은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을 비중을 좀 줄여보실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코리안리는 매도가 됐고요. KB금융과 SK텔레콤 보유 중이신데 유럽 문제 해결 기대감에 은행주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KB금융 일단은 보유고요. 손절가는 조금 상향 조정을 하셨습니다. 41,500원으로. 그리고 SK텔레콤도 손절가를 기존 15만 3,000원에서 15만 6,000원으로 손절가에 조금 변동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경무 대표의 포트를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민경무 대표님, 네. 포트폴리오 살펴보기 전에 네. 비보를 하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대박 90분을 통해서 또 이제 더 이상 뵙지 못하게 됐다고요. 예.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 안 나오면 좋아할 사람 많을 텐데요. 다른 게 무슨 아니고 말씀이세요? MTN 제가 1년 동안 딱 방송을 출연했습니다. 전문가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뿌듯한 건 전문가를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고 요번 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 제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도 경제TV를 보겠죠.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MTN에서만 안 보이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면 찾아보십시오. 저 뭐 전문가는 계속 하고 있을 거고요. 주식시장이 있는 한 꼭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 또한 그 오늘도 어렵고 내일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 그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장기 투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공부를 좀 해보시든가 아니면 실력이 안 되면 투자금이라도 줄여서 늦은 시간 드라마 봐야지 경제 프로 보면서 고민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여지까지 그래도 이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하고요. 요번에 시장 어려웠는데 그래도 위기 모면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그렇게 안 좋게 보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으니까 공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MTN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 포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오늘 손절 처리된 종목부터 체크를 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5일날 손절이 됐네요. 아미노로직스 이 종목부터 볼까요? 아미노로직스는 이제 손절이 됐으니까 뭐 별다르게 얘기는 안 하고요. 손절이 된 거니까 그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는 뭐가 있냐면 지금 삼성전자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 현대차 같은 경우 23만 원을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제가 22만 원에서 23만 원을 얘기를 했는데 22만 원에 매도가 돼서 23만 원에 매도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힘들다. 근데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보냐면 96만 원에서 98만 원 봅니다. 100만 원을 이번에 못 찍을 거라고 보고 단기 고점이 올 겁니다. 그럼 다음 지지라인은 94만 원대가 되겠죠. 그때 재매수하신다면 내년에 1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ENF 같은 경우도 바닥 대비 주가를 얘기를 했는데 30%, 29%로 나와 있지만 30% 이상 올라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한 다음에 내린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바닥 대비. ENF 같은 경우 굉장히 재무제표도 그렇고 그 회사의 방향성,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더 들고 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못 잡습니다. 현대차나 삼성전자 사실상 올라서 못 삽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죠. 펀드 깨서라도 사라고. 대형주나 지수주는요, 바닥에 못 사면 절대로 못 삽니다.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지금 사는 사람은 200만 원 보고 사는 게 아니라 10만 원, 10%더 보고 사겠죠.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번에 그 중간에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21선 반등이 나왔고요. BH 같은 경우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그 PCB 관련해가지고 스마트폰 얘기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 종목 있고 안철수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한 다음에 30% 이상 나왔죠. 상한가까지 치고.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는 거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대박에 나오면서 그다지 손절은 안 했고 그냥 스윙 투자로 편안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급등주라는 종목도 맥점을 찝었을 때 추가 상승을 했었고요. 이건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좀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고 단기 투자도 분명히 그 수익을 줄 수 있는 네. 투자라 그러면 좋은 투자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종목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AM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선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삼성충판사를 얘기를 한 적이 있죠. AMP 같은 경우에는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오늘 안철수도 무너졌고요. 안철수 연구소도 무너졌고요. 이 종목 저 종목 무너졌는데요. 근데 시장을 여러분들이 그 테마 전체로 봐서 그렇죠. 그 테마라는 거는 인척주도 있고 쉽게 해서 직접 관련주, 친인척 종목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이 떨어지면서 반사이익을 코엔텔, 정몽중 대표하고 김문수 대표라 그래야 되나요? 시장 그 의원이죠. 네. 그 부분에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주로는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그 무상급식 신라수산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서울시 조경에 관련해가지고 누리플랜이 올랐고.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그 안철수 대표는 쉽게 해서 대선 출마한다고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가 안철수 그 연구소는 주가는 하락을 할 거고요. 그 얼마 전에 모습을 봤을 때는 뭐 근시일 쉽게 얘기해서 이틀을 남겨놓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한다고 대선을 나오더라도 한참 오기 때문에 안철수 연구소는 실적까지 주가가 빠질 것이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빠질 거고 나경원 의원 관련주도 내릴 거고요. 그러면 박근혜 대표하고 그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박근혜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 있겠죠? 그리고 손학규? 그죠? 그 정도? 결론이 나봐야지 알겠죠. 누가 그렇죠. 그게 출연할지는. 정치적인 네. 건데 시장에서 이런 테마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손학규 대표 테마주는 올랐다가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이고 문재인 테마가 하나가 나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테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AMP 같은 경우 왜 얘기를 하냐면 정치적인 동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 같은 지역이라고 몇 배씩 올랐던 게 아니라 정치적 동지가 AMP의 사회이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주가도 오르지는 않았는데 이 회사는 사실상 1,000원 미만이고 시가총액도 200억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종목을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선 테마가 올랐던 거 가격들이요. 모나리자도 그렇고 700원, 1,000원대에서 몇천 원씩 올랐습니다. 그냥 400% 막 300%씩 올랐던 거죠. 근데 이 주가는 싸지만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네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고 총 매출을 연결재무제표로 봤을 때 3,600억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14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산 가치의 한 40% 정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싸지만 부실주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표로 이 종목이 부각이 되면 그 많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AMP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네요. 저도 생소한데 연구하고 개발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한글로 AMP 치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1호 260번이네요. 예, 예. 차트 보시면 제가 천일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뭐 천일동안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천일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천일선이 지지대가 있지만 이 저항대도 있습니다. 이 천일선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돌파를 못했죠. 주가가 하락구에 행보를 그만큼 길게 한 겁니다. 이 천일선을 돌파하는 가격이 900원대죠. 그래서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시세가 얼마까지 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기계적으로 매물대는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격 라인이 나오네요. 1150원, 그 다음에 1400원 라인. 근데 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선 테마로 인정이 받는다 그러면 대장주로 된다 그러면 이 고점도 모두 다 돌파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 종목이 너무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무리는 하시지 말고 민 박사 어려울 때 삼성출판사 얘기하고 테마주라고 그래서 그것도 올랐었는데 AMP도 이러네. 그게 이거는 공부 재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 대형주 지수주만 좋아하시지 말고 그 대선주, 테마주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한테 내가 뭘 샀어, 뭘 팔았어 이걸 보여드리는 게임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제 입장에서 뭐 열심히 하고 어떻게 네. 보면 전문가가 틀렸을 때는 그 데미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열심히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주식은 쉬운데 방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방송 잘하는 전문가 돼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관심 종목으로 AMP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코스닥 테마주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더불어서 나오는 말이 항상 주의하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정치인 테마주는 더욱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민 박사님 뭐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 1위를 3주간인가요? 하셨잖아요. 뭐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이런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좀 매매 팁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30%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상반기에도 1등을 했고 조금 마무리를 못 지고 갔는데요. 유정의 미는 끝까지 해서 1등을 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1등을 못해서 그런지 사회에서도 1등을 잘 못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 진짜 힘든 거고요. 제가 봤을 땐 주식 투자는 제 친구가 물어봐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주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때리는 것보다 더 큰 복수입니다. 주식이 그렇게 위험하죠. 근데 주식에서 꼭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부터 차근차근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1000만 원 1억씩 들고 시작하시지 말고요. 공부를 해보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고 열심히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연하게 투자 안 하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본부터 또 간절히 열심히 하면은 뭐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이론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원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한 3년만 해보십시오. 그러나 어느 날 무릎팍을 치게 되면 그때부터 실력이 팍 늘 겁니다. 구체적인 거요? 저한테 와가지고 싫은 소리 들어보십시오. 한 3년만. 그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항상 방송 굉장히 재밌게 해주시는 분인데 또 떠나신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지금 채팅방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1위를 하시던 민경우 대표가 떠나게 되시면 또 장대진 부지점장께서 1위를 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뭐 거의 두 분께서 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 2, 3위를 하다가 이제 못해도 2위를 또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1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좀 아쉽네요. 민경우 대표님이 저보고 항상 1위 해라, 1위 해라 하는데 제가 1등이 될 거라고 맨날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게 다 떠나려고 하시나 보네요. 그랬나요? 근데 뭐 아직까지 2달이 네. 남았었는데 아쉽습니다. 저는 민경우 대표님을 갖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네. 이제 승부가 안 되겠네요. 아무튼 뭐 그 MPN 방송에서도 잘하셨지만은 다른 데 가서도 뭐 잘하실 거로 좀 믿어 싶지 않고요. 앞으로 뭐 민경우 대표님 보고 싶으시면은 뭐 찾아가시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민경우 대표는 떠나시지만 최승현 대표 또 장대진 부지점장님 아니면 또 다른
다른 제3의 인물이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오늘까지 전해드린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